trauma in my life. I've been so cold to the ones who love me, baby. I look back now and I realize. Remember when I held you?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Now regret I didn't take you. Now I can't keep you from loving him. You made up your mind. Say I love you, girl, but I'm out of time. Say I'm the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id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If you mess up just a little, baby, you know my line. If you don't trust him a little, then come right back, girl, come right back. Give me one chance, just a little. Baby, I'll treat you right. And I love you like I should have loved you all the time. Now, remember when I held you?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Now, regret I didn't tell you. Now I can't keep you from loving him. You made up your mind. Say I love you, girl, but I'm out of time. Say I'm the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id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Ooh, singing out of time. Said I had you to myself,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But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Out of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aled, forgiven, and refreshed, free from all trauma, pain, guilt, and shame. You may even forget your own name. But before you dwell in that house forever, here's 30 minutes of easy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awn FM.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원 기자입니다. 네,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엄주원입니다. 우리 지선배. 결국 목소리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 같습니다. 어제는 도저히 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못 그제도 나왔는데요. 사실 네. 몸 상태가 그제도 안 목소리가 좋으셨는데 이상했는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셨으나 어제는 근데 어제는 도저히 제가 할 수가 도저히 없었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나왔는데 오늘은 이틀 연속 결방은 너무 예의가 네.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그 데일리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결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목소리 오늘 작게 제 천천히 목소리가 하시면 조금 돼요. 오늘 괜찮아요. 거슬리시더라도 그래요. 지장군도 저럴 수 있구나. 환절기에는 정말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지장군이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별명 따라간다고 목소리가 진짜 장군 목소리처럼 중저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저음인데 예. 지금 완전히 갈라지고 있어서 지장군도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오늘 초코티소님이 청하신 더 위켄의 Out of Time 네.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보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라고. 네, 대체 인력이 없는 MBC 대체 네 인력. 맞습니다. 아니, 대체 인력 좀 이따 나옵니다. 제가 저희 제가 없으면 가족과 결방이 같은 대체 결방. 인력. 미리 이분들을 섭외해 놓지 않으면 무조건 결방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좀 거슬리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도라지 꿀 배 네. 달여서 드시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독가님.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자, 뉴스 자, 크리에이션 할까요? 낮에 네 눈에 띈 뉴스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오.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시작이네요. 이게 뭐 작년보다 하루 일찍 평년보다는 하루 늦었다니까 뭐 비슷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산 정상부터 20% 정도의 단풍이 드는 거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단풍이 절정이다. 이거는 80% 정도의 단풍이 드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장관이죠. 설악산은 10월 24일이 될 것으로 산림청에 10월 내다봤습니다. 24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단풍 명소죠. 내장산은 10월 23일, 24일, 25일. 그리고 주황산은 23일. 지리산은 20일. 좀 더 20일. 빨라요. 네. 한라산은 11월 12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으니까 네. 가을에 단풍 여행 가실 때 날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진이 있죠? 네, 사진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어이? 이게 지난 뭐죠? 23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입니다. 예, 예. 이게 중국 식당, 마라탕 등을 판매하는 곳이라는데 이 사장님이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달앱의 요청 사항입니다. 아기 때부터 먹었어요. 건두부 야채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까지는 괜찮은데 중국 슈퍼 가면 건두부 고수 엄청 저렴해요. 예? 저거에서 열받으신 거예요. 슈퍼 가면 싸니까 많이 넣어달라는 얘기인 건데 식당 사장님이 13,900원짜리 주문권인데 마트에 가면 재료가 싸니까 많이 넣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상함을 전하셨습니다. 본인이 저 식자재 도매 유통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댓글에도 그러면 싼 재료 사다가 직접 해 드세요라는 댓글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저거는 이것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영업자님이 올리신 벨 사진이신데 누르지 말라고. 뭐 벨 누르지 말라는 거 뭐 저럴 수 괜찮은데 있죠. 아이 리뷰 키우면. 이벤트에 랜덤 하면서 아이가 치즈 스틱을 좋아한다고 근데 애기는 자고 있대요. 그래서 벨 절대 누르지 말라. 깨면. 아기 깨면 환불. 절대로 안 돼. 오 마이 갓. 느낌표.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고객이 아마도 이전 주문에서 배달 기사 계단 소리에 아이가 깼다면서 리뷰 별점을 1개만 주셨던 분이래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식당 주인들 다 리뷰 별점에 울고 웃는데 이거는 좀 속상했다. 이렇게 무리한 주문을 하고 별점 테러를 해서 영업에 피해를 주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런 고객은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진 2개를 함께 봤습니다. 네. 낮에 눈에 띈 기사 살펴봤고요. 8초 후에 모니터 별별 사람이 다 시작하겠습니다. 있네요. 네. 볼게요. 세르파님, 애가 자는데 왜 애 치즈 스틱 하셨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 또 오셨네요. 네, 너무 감사한 반가운 얼굴 분입니다. 오셨습니다. 예. 네. 정철집 평론가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양효걸 기자가 우리 양효걸 총장님이죠. 예. 저는 어서 양효걸 오십시오. 총장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자막을 보세요. 예, 총장님. 네, 총장님이라고 최연소 하기로 총장. 이제 다 아시죠? 최연소 총장이면 우리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지금 보세요. 양 총장님 안녕하세요. 격하게 활약합니다. 격하게 뭐죠? 활약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이렇게 네. 활약하세요 이런 뭐 뜻인가요? 격하게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활약하고 뭐 이렇게. 활약하라는 주문 같은데. 이거 보세요. 쫀쫀이님. 바람잡이와 바람개비의 머니톡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양 총장님 초과 근무 중이시네요.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대부분 한 8시, 9시 퇴근하기 때문에. 네. 초과 근무는 아침에 아니고. 보고 또 보는 양 총장님. 이젠 가족 같네요. 네,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양 총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머니톡이 제가 안 하고 양 총장하고 정철진 평론가가 했더니 뭐 이야 엄청나다. 시너지가 엄청났다면서요?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가 또 FOMC에 대한 해석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때 그렇죠. 딱 이제 평론가님 이제 정리해 주시니까 이제 많았던 것 거의 같고 9천에 육박했던 사실 동접자.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제 예. 어떻게 해석하시나. 근데 또 명쾌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다들 힘들다고 했을 때 또 희망을 또 발견해 주시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엔화 개입을 하는 것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또 인사이트도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중요했다. 공접이 예. 9천이라니 정말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고 목요일은 그냥 양 총장이 이러면- 여기 앉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이러면 또 약간 제가 못 지금 나오죠. 삐지셨어요 우리 아니, 지장군님. 삐진 거 아니고
기회주의. 아니 여기 아까 가족 어떻습니까?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목요일에 여기 앉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 가족끼리 많이 싸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요즘 정말 주식장 바라보기가 마음이 좋지 저도 않습니다. 흑금 보고 막 네. 숨기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락 장세가 이어진 다음에 오늘도 사실 좀 오르나 싶더니만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좋게 2200을 회복 못하고 끝났어요. 2170에 마감하는 장중에서는 뭐 2200이 살짝 회복이 됐다가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정철진 평론가님이 이제 저랑 화이팅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쪽에서 조금 희망적인 소식,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좀 바란다 했는데 이게 또 잘 생각대로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민 씨가 주식 앱을 지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마음의 평정심을 위해서는 보기 싫죠. 지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증시도 증시인데 애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죠. 어떡해요? 이게 애플이 지금 애플 쇼크라고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제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천하의 애플 너무하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평론 되게 우호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신제품을 내놓고 고객들의 반응을 이제 2분 반, 3분 반 지켜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시장, 그러니까 애플을 가장 많이 아이폰을 소비하는 시장이 결국은 북미 시장하고 중국 시장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반응이 뜨겁지가 않다. 그래요? 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루머는 루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애플이 이거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초도 물량을 원래 생산을 계획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원래 9천만 대를 일단 뽑고 찍은 다음에 야 이거 잘 터질 것 같으니까 600만 대를 더 찍자 이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생각보다 예상이 안 좋으니까 이 600만 대의 증산 계획을 철회해 버렸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루머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3% 이상 빠졌다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그 주식이 3% 이상 빠졌다가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 대 더 찍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중국이 지금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중국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안 좋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 중국 시장의 내수가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전반적인 주식시장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고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잘 정리해 놓은 뉴스데스크 리포트가 있어서 이거 한번 보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1달러에 한때 1,442원을 넘었다가 겨우 조금 떨어져 1,439.9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18원이나 뛰었습니다.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45% 떨어져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3.47% 폭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무너뜨린 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새로 내놓은 아이폰 14의 생산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런 상황에서 틀에서 생산량 줄이겠다는 지시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담들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에서 잇따라 누출 사고가 나면서 올겨울 유럽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또 떨어졌는데 이게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러시아가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EU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오전 한때 급등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건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5조 원을 풀어 국채를 사들여 국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뉴스들이 시장을 폭락시킬 정도로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이재욱 댓글이 기자의 그런 게 리포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물건을 잘 만들면 뭐 하나 소비가 살아나야지. 지금 수요 침체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제가 중국 시장을 되게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그동안 대부분 이제 나라들이 이제는
팬데믹이 끝나간다 네. 하면서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막 나올 때 예. 중국은 어찌된 일인지 도시를 봉쇄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경계령을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거는 야 저렇게 봉쇄를 하는데 경제가 좋을 리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보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오는 데가 아니기 네. 때문에 중국 정부의 통제도 강하고 다들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폰 신제품이 잘 안 팔리네 하니까 이거 내수가 생각보다 이거 심각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애플 주가는 당연히 빠졌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그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까지도 지금 약간 약세로 미국같죠. 돌아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네. 이게 약간 공포가 약간 전염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안 좋은 게 이게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네. 사실 전체 수출량의 4분의 1이 사실 중국으로 네. 향하고 있고 야, 4분의 1. 반도체 전체 생산량의 한 40%가 또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의 침체는 곧 우리나라 수출이군요. 그렇죠. 수출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지켜본다면은 국제 투자자들이 또 쭉 볼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수 안 좋을 때 가장 피해받는 데가 어디야? 또 한국이 또 지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환율도 지금 뭐 네. 무섭습니다. 네, 예전에 또 이 이장군님하고 또 경제부에서 또 호흡을 네. 맞출 때도 네. 1440이라는 얘기는 사실 뭐 우리는 꿈에도 상상도 상상도 못했죠. 못했다는 네. 거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땐 1200도 비싸다 예, 뭐 1200 이랬었어요. 이거 뭐 네.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맞아요. 리포트하고 했는데 1440이면은 지금 1438.9원으로 마감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꺾였네 하고 좋아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상승 하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만 나오는 수치이긴 하다.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 이게 볼 때 그러면 지금 외환위기 수준의 환율이냐? 그때 그럼 우리가 지금 1,600원까지 갔었거든요. 외환위기냐 했을 네. 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난다기보다는 예. 달러가 너무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달러가 너무 강한 그냥 강달러도 아니죠. 킹 킹 달러기 때문에 달러. 지금 이제 원화 약세가 지금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예. 이 환율에 있어서 저희가 큰 펀치를 일단 두 방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펀치가 영국 파운드화. 네. 이게 저는 사실은 영국의 어떤 이 경제가 굉장히 이 금융 허브로서 강하고 막 그죠? 근데 GDP도 높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국의 신임 총리가 딱 나오자마자 야 이거 우리가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감세하는.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야 이거 딱 내놓으면 기업들의 성장성이 좋아지니까 이 돌아갔던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이 경제 좀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딱 내놨는데 그냥 멋있게 딱 내놨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그 내용은 뜯어보지도 않고 감세? 인플레이션이네. 네. 그럼 재정 지출 인플레이션이 하고 바로 파운드를 끌어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애꿎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축 통화의 하나로서 달러를 좀 견제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파운드화가 완전 망가지니까 강달러가 더 심해지고 그 원화가 그대로 또 받은 그게 일단 첫 번째 펀치였던 것 같습니다. 보여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펀치였고 두 번째 펀치가 이제 중국 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국에서는 위안화 가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저희 중국어 잘 모릅니다. 포치라고 한다. 이게 한자로는 이제 깨트릴 파에 7. 그러니까 위안화가 달러당 7원을 이 높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구멍이 이제 뚫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7.24 위안으로 수익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펀치를 또 저희가 고스란히 또 맞은 거라서 환율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두 번 펀치를 원투 펀치를 맞고 지금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죽이면서 사실 아이폰의 흥행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다 맞물려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이렇게 경제 부총리나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와서 펀더멘탈은 뭐 튼튼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출이나 이게 물건이 잘 팔리고 그래도 한국 물건이 이게 우리 생산은 좀 견조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내수의 가장 큰 중국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축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스스로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좀 마음대로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이제 자본 이동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환율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이제 변동 환율제를 채택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환율을 끌어내리고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고 외환 보유고가 사실 4천억 달러 이상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 요 4천억 달러라는 게 굉장히 든든해 보이지만 한 하루에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에 비하면 이게 막 그러면 그렇게 든든하고 안전한 거냐 또 이런 또 그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은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네. 봐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계속 그래도 다행인 게 파운드화가 조금 네. 안정됐어요.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국에서도 더 이상 좌시할 수 네. 없다고 보고 긴축을 조금 늦추겠다. 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안정화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달러를 조금 끌어내렸거든요. 파운드화가. 그래서 안정되는 측면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환율은 굉장히 손대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리는 1,300원까지 환율을 이제 끌어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 투기 세력이 붙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한 다음에 바로 차익을 먹으면 되겠네. 이런 투기 세력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이야기. 네. 우리 MBC의 경제 전문가 김광일양 양효걸 총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 예. 또 한숨부터 부동산 나오네요. 시장, 예. 10년 만에 최대 폭락.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관련 이제 수치가 집계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12년부터 이렇게 통계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물론 이제 리먼 사태나 IMF 사태보다는 이제 뭐 아닙니다만 그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이제 낙폭이 한 번에 떨어지는 낙폭이 가장 크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정철진 평론가분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강남 4구의 국평 기준으로 마지노선이 20억 정도였고 강북은 한 15억 정도 34평 기준으로 그랬을 때 지금 강남 부분에서는 20억이 깨진 매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시는 어떻게 보면 당일 저희가 가격을 다 해서 청산을 하잖아요. 물량이 이게 뭐 매도 호가랑 매수 호가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이게 가격이 형성되는데 사실상 부동산은 잘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 그때그때 막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실거래가 하나가 딱 뜨면은 여기에 대해서 막 해석이 분분하면서 혼란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포털 사이트에 호가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해서 안심한다기보다는 이게 실거래가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 올라와 있는 막상- 가격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막상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가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맞아요. 이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뭐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 지역도 뭐 한 번에 4억 뭐 빠진 매물이 나왔다든가 5억이 빠진 매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서울 수도권 집값이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빠지는 건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착륙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이 뭐냐면은 이게 공급 측면에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지을 만한 택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사실 헐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에 있어서의 공급은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서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절반 정도를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걸 조금 완화해 준다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이게 수익이 날까? 과연 우리가 이게 재건축을 해가지고 남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초과이익이 나면은 거기에서 또 50% 떼간다니까 거기서 망설이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한테 야 우리가 이걸 좀
완화해 줄 테니까 재건축 재개발 좀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라고 해서 요 어떻게 보면 이 초과이익으로 규정하는 그 허들도 좀 늦춰주고 야 1억 이하는 초과이익으로 안 볼게 면제 면제할 테니까 마음 놓고 좀 재건축을 해서 공급 좀 늘려줘 이런 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면 재개발하면 또 지난한 이 과정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우리 재건축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마지막 그 준공 검사까지의 어떤 차익을 보면 차익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초과이익이다 하고 다 뺏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인가 요 시점부터 우리가 셀게 하면서 좀 이렇게 완화를 해준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되게 준 겁니다. 그래서 예. 요 내용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 한번 딱 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네, 보고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보시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두 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을 현행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에 따른 세금이 1억 원 이하는 면제되고 1억부터 7천만 원 단위 구간마다 10%포인트씩 상향 부과되는 식입니다. 이 경우 3억 8천만 원 초과 단지는 최대 5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춰 조합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의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이 1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진중 기자의 리포트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예. 금리가 오르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면 월급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쓸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오늘 이제 통계가 나온 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프지 않게도 슬픈 현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슬퍼요. 이게 이제 보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8월달에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 임금이 얼마고 뭐 얼마큼 받았고 이런 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임금이 오른 걸로 나왔어요. 평균 임금이. 그러면 그래 물가가 한 5, 6% 오르고 뭐 4% 아니 뭐 내가 월급도 올랐으니까 얼추 그냥 할만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물가를 따져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들 얘기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벌고 열심히 일해도 이 저축이 안 되는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계상으로도 이제 수치가 증명이 됐다 이런 거고 더 좀 약간 암울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게 실질 임금이 지금 넉 달째 마이너스 행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좀 반전이 되냐 했을 때 이 반전의 어떤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거봐 어쩐지 안 남더라 저축이 안 되더라 이렇게 무릎을 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더 암울하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정부에서 오는 이제 자료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7년 동안 짜장면 값이 네. 16배 올랐다. 근데 그 사이에 전기하고 가스료는 2배 이하로 올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내일이 어떤 날이냐면 한전에서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고시하는 날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전기료를 계속해서 눌러왔다. 타이밍이 딱 절묘한 네. 타이밍에 요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기사를 냈군요. 항상 이제 전문 용어로 밑밥을 깐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분기에는 전기료가 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월에 올릴 거란 얘기. 정부는 이걸 이제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물가가 이렇게 고물가인데 전기 가스비까지 올리면 어떡하냐. 이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다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 용어로 밑밥을 계속 좀 까는 거예요. 짜장면과 비교하며. 이 실제로 지금 서울 택시 서울 기준으로 택시의 기본 요금도 인상된 채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서울이 올리면 이제 수도권으로 네. 지자체에서 이제 서울도 올렸으니까 우리도 조정하겠다. 연쇄적으로 지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얘기는 많이 이제 전해드리긴 하지만 이게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금리가 1%포인트를 오르면 자산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게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년 정도. 네. 그러면 올해 5월에서 6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허리띠를 지금 졸라맬 데가 없지만 더 좀 내년에는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겠다는 더 얘기네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FOMC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정책진 평론가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0.7을 올린다는 건 다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는 0.75%포인트 올린 게 아니고 그 어른들이 찍은 점도표. 점도표. 네, 19명의 얘기했었죠.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가 내년에 오히려 4.6으로 더 올라가고 내 후년이 돼서야 이게 좀 하향 추세라는 게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거죠. 이걸 1년을 더 버텨야 돼? 이런 지금 올해도 한 넉 달 남았는데 내년에도 올라가고 후년에야 떨어진다. 네, 후년에야 그거는 주춤하는 절망 오브 절망인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 겨울도 안 왔으니까 오기 전에 이제 월동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경고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구름이님께서 네. 지난주 딩딩대학에서 점도표가 언급됐다는 네. 댓글을 점도표 보내주시네요.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제 삼국지에서 주유와 제갈공명이 조조의 적벽 대전을 앞두고 연한계획을 그쪽에 썼으니까 우리는 뭘로 공격을 하냐 했을 때 우리 속마음을 한번 손바닥에 써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펼쳐보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다 불화자를 써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펼쳐봤던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점도표가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이름 걸고 얘기하면은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익명으로 한번 속마음을 한번 찍어봐라.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까보자 이거거든요. 연준의 위원들의 뇌 스캔을 해보니까 내년엔 더 오른다라는 이거는 뭐 이름 걸고 하는 게 아니니까 솔직하게 찍었겠죠. 더 신뢰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준 거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애플과 버무러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저희가 살짝 웃었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웃으면 안 어떤 분이 된다고. 경제 뉴스 하면서 웃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셔서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 안 되겠다. 네. 그 아까도 우프다고 하실 때 네. 슬퍼요. 이렇게. 그래도 삐까뻔쩍님은 좋은 해설 감사.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의 자, 웃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또 뭐 푸근한 스튜디오 분위기여서 언제나 불러주시면 우리 가족 같은 달려와 양효걸 주셔서 총장님 고맙습니다. 또 언제든지 또 모시겠습니다. 네. 또 오세요. 근처에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 큐시트를 제가 목이 안 좋은 관계로 큐시트 산책을 조금 짧게 설명해 가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네네. 감축법. 예. 거기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찾아보겠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겪게 될 불이익이 없어질 수 있을지 큰일이네. 오늘 뉴스데스크 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온 MB맨 교육부 장관의 장관. 이주호 교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 갖고 있었고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 교육 정책을 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장관 했었고요. 네, 그때 예.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으로 지목이 됐다는 뉴스가 오늘 뉴스데스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 본회의 6시에 시작됐는데 박진 외교장관 회의만이 통과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회의만이 통과가 된 걸로 실제로 해임이 될 수 있는 건지 대통령 네. 거부권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장 국회 기자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블록은 국민의힘이 MBC 사장과 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예.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속보가 쭉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 경기버스 총법. 네, 어우. 지금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 협상 시한은 오늘 자정입니다. 만약에 결렬될 경우 내일 아침부터 경기버스 90% 이상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잘 협상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출근 대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 협상 결과를 밤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방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